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멘의 주식뉴스공장 9월 17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답답한 움직임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보면 외국인들 현물 쪽은 저가 매수 일부 들어오고 선물 쪽은 지난주 후반에 매수 들어왔던 거 또 반대로 단기적으로 매도로 변동성을 이용하는 매매 전략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수급의 특이사항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을 접근했는가 이걸 통한 해석 부분들을 첫 번째 좀 들어볼까 하고, 두 번째로 장중에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에 하나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40% 하회되면서 우리가 체크해 볼 거. 지금 뭐 중간선거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의 컨센서스는 어떻게 형성이 돼가는지 이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장중에 상해종합지수는 1% 정도의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심천이라든지 여기도 보면 심천, 홍콩 다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해종합지수 1%, 홍콩당 1% 정도 하락 부분들 보이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세, 부가의 뭐 시간적인, 그 다음에 주제 관련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여러 가지에서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까, 이걸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장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의 변동성을 이끌었고 해외 시장도 변동성을 이끌었죠. 이거 관련돼서 우리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500억 달러의 관세 금액 부분들이 20%대 중반 정도였죠. 근데 이번에 이제 10월, 9월 달이 가까워져 가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40%를 지금 하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회됐다는 뭐 여론조사도 있고 아무튼 하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회가 되면서 무역 분쟁을 일으켰을 때 그 반발 심리로 일시적으로 반등 나왔던 게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죠. 이번에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추가 2천억하고 또 2천억 달러 부분들 나왔을 때 관세 핵심 키워드 부분들을 하나쯤 나가면 일단 전반적인 물가 상승 부분이에요. 산업 쪽 같은 경우는 이 불만 심리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 소비재 쪽에 접근 부분들 되면 일반 유권자들의 금액 부분에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행되더라도 트럼프는 두 가지에 직면합니다. 첫 번째,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유권자들의 반발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가가 나더라도 바로 되기는 바로 되는 것보다 바로 된다 하면 극적인 협상 타결 부분들, 유권자 중간선거 전에 그걸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부가가 되더라도 지금 20%대에서 지금 10%대가 부과되는데, 부과되는 게 뭐 지난번 500억 달러처럼 코멘트는 나오지만 실질적인 부가까지 뒤로 계속 미루는, 아니면 이걸 가지고 협상 카드로 사용되면서 요긴하게 쓸 가능성 자체가 커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관세 부과의 요율 자체도 20%대에서 10%대로 내려온다. 물가 상승에 미국 역시 충격 파동 부분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오늘이 이제 9월 17일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 이제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가 지나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일정 중에 하나가 보면 류호 부총리, 제가 왕치산도 종종 얘기 드렸죠. 왕치산은 아침에 모닝브리핑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감찰, 예전에 포청천인가요? 포청천의 그런 인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치산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류호 부총리가 거의 리커창을 대리를 하는 그런 역할 부분들 좀 하고 있습니다. 리커창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반대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다른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뭐 바른미래당인가요?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이 있지만, 예전에는 여당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야당 출신 정도의 수장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커창이. 근데
이 경제 전반적인 부분들은 류호 부총리가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왕치산도 중간중간 나오긴 합니다만 거의 도맡아서 하는 것은 류호 부총리가 하고 있는데, 이 류호 부총리하고 문우신하고 협상 미팅 예정이 되어 있어요. 27일과 28일.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9월 17일이니까 한 10일 정도 남았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 달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마무리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협상의 극정 부분들을 지금 찍고 가고 있는 거죠. 서로 이제 뭡니까? 내놓을 수 있는 패드를 하나하나씩, 자, 뭐 선빵을 날릴지, 아니면, 더 관세 부과할 거야. 그러면 이제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도 관세 부과할 거야. 아니면 이렇게 너희들하고 말이 안 되는 상대하고 회담 자체도 깨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협상 시점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포커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막 던지고 있죠. 자,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관세 부과라는 내용에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물밑 작업으로는 서로 뭐라고 했습니까? 27일과 28일 날 1박 2일 양쪽의 수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제 문제, 관세 부과의 수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류호 부총리하고 문우신 재무장관은 이미 미팅 약속 부분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양하게 카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장중에 이제 상해 종합지수 1%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고, 우리나라도 특히 코스닥 쪽의 물량 부분도 좀 나왔죠. 양쪽에 한 500억 정도 나오고 선물 매도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게, 오늘 수급적인 특징 부분들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를 1200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1700억 정도 매수 들어왔는데, SK하이닉스도 역시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하더라도 거의 1300억, 1400억 가까운 금액 부분이 나왔고, MSCI 코리아 TR이 한 130억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계속 39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가지고 변동성만 일으키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 선두격이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슬슬 접근 부분들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된 부분에 계속 관심권을 키우는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볼 부분이 이제 안보리가 오늘 밤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충돌 예상, 그러니까 미국 지금 북한은 경제 제재 중인데 중국과 그 다음에 해외 쪽 뭐 시리아라는 이쪽에서도 북한의 무기가 판매되는 이 경제 제재 부분들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 부분들이에요. 북한이라는 그 파일을 다른 나라, 중국도 러시아도 넘보는 걸 극도로 좀 싫어하는 그런 느낌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보리 긴급 최의 개최 부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내일 오전부터 이제 실시간 중계 부분 나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꼭 역사적인 하나의 흐름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이제 9월 달부터 9월, 10월 달에 이제 정기 국회가 이제 조금씩 진행이 좀 되죠. 아직 뭐 확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인터넷 은행법 여야 합의 부분들에서 산업자본이 34%까지 가는 부분들이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테마주에 영향권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장중에 보내드린 미국의 중간선거 전망 관련된 부분은 상원이 100명이고 하원이 435명, 현재 의석은 상원이 공화당이 51석이에요. 51석이고 하원은 이번에 근데 민주당이 압승이 나올 것 같아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정권 내의 중간선거에서 기존 여당이 이겼던 승리 부분도 세급이 없어요. 근데 하원을 뺏기든 안 뺏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원을 유지하느냐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석을 민주당 쪽에 더 가져가느냐. 근데 100석인데 전체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30석 정도만 이번에 선거를 다시 하는데, 공화당은 제 기억으로 한 6석 정도만 아마 재선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실패 확률 자체는 낮고, 민주당이 기존의 상원에 인원을 추가적으로도 뽑기 때문에 20명대 아마 중후반으로 제 기억됩니다. 공화당은 10명 미만으로 생각하고 기억이 되고, 그래서 공화당은 수성할 수 있는 2석 이상만 뺏기지 않으면 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석 이상 정도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원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원만
공화당이 지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그 1차 관세 부과가 20%대인데 이번에는 10%대가 진입이 되고 실질적인 미국 소비자들, 유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은 저렇게 하지만 함부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더라도 어떻게 중간선거 전에 미리 빨리 진행해서 그 전에 극적 타결 부분들을 하든가, 어차피 지금 10일 뒤에 류호하고 문우신이 만나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끌고 가서 관세 부과 부분들 끌고 가서 뭐 11월 이후에 하면 연말에 그 뭐 다 끝나죠. 쇼핑 시즌 부분들은 다 끝나니까 실질적 영향 부분들 주면서 시간 여유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두 번째로 그런 와중에 서로 여러 가지 패스한 부분들, 패를 가지고 그 협상 카드 부분들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물밑 작업으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쪽 무역 분쟁의 수장격 류호 부총리하고 문우신이 1박 2일 미팅 예정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드려보면서 오늘 마감 브리핑 부분들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변동성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모닝 브리핑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산업 개편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카드를 말씀을 좀 드렸죠. 북한의 변화로 인해서 경제 제재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풀릴지 모르겠지만은 기존의 방향에서 묶여있는 쪽에서 그래도 몇몇 가지는 풀릴 수 있는,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 완화가 경제 제재가 풀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뭐 북한의 협력기금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IMF라든지 국제협력기금 여러 가지 기금들 북한에 지금 들어오려고 줄 서 있는 작은 부분들 많아요. 그리고 조만간 10월달, 11월달인가요? 하면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되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돈이에요, 돈. 돈이 큼직큼직하게 왔다 갈 수 있는, 예전에 그 배상금 부분들도 진행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북한의 인프라 건설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이슈 부분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적 대용조 시가총액 10조든 20조든 별로 상관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겠죠. 지금 더 큰 판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장중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 정말 민감하다 할 정도, 너무 센시티브하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 촉각을 계속 세우실 필요 있어요. 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중요한 흐름이, 그리고 역사적인 흐름이 여러분들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흐름 부분들만 정말 민감하더라도 잘 잡으시면 좋은 수익률의 흐름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5월 17일 이슈민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